일단 상당히 깁니다. 고한재환 씨 모친이 정선희 씨에게 보내는 편지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전문입니다. 네가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자 한 나를 또 다시 피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미선이는 너에게 시간을 주자 하여 길고 긴 지옥의 시간을 기다렸으나 너는 역시 또 거부를 하였으니 더 이상 너를 만나 너의 해명을 들을 뜻은 없으며 이 문서는 여론에도 공개를 할 것이다. 너는 마지막 기회마저 버렸으니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니 의혹이다. 확신이다. 2008 5월 너의 뜻에 의해 재환이가 신혼거처를 마련하여 이사를 하였고 그 후 재환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9월 8일까지 부모님은 한 번도 재환이를 보지 못하셨고 통화를 하지 못하셨으니 이사한 후 너와 너희 가족들은 재환이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시켰는지 알고 싶다. 재환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항상 네가 받았고 항상 무슨 이유를 붙여서 재환이와 어머님의 통화를 방해하였고 어머님이 신혼거처로 가시겠다고 주소를 가르쳐달라 하면 너는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는 한 번도 모시고 가지를 않아 결국 재환이가 죽음을 당했을 때까지 그 누구도 거처를 알지 못했다. 5월부터 9월 8일까지의 재환이의 행적을 알 수 없고 아는 것은 오직 너와 너의 식구들 뿐이다. 재환이는 3개월간 너와 너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활을 해왔고 재환이의 마지막을 본 것도 너희들이며 마지막까지 생활을 한 것도 너희들 뿐이다. 재환이와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왜 너의 집 근처에서 사망을 하였고 왜 부모님께는 오지를 않았는지. 재환이의 시신이 발견된 9월 8일 우리 가족은 아무도 재환이의 죽음을 믿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큰 충격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건만 너는 마치 준비를 한 것처럼 시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기관에 사채빚 40억으로 남편이 자살했다 하였으니 그 사채빚 40억에 관한 모든 증거를 보여다오. 재환이의 모든 통장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 재환이의 모든 통장과 너와 너희 가족, 친지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를 하도록 해라. 우리 가족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를 할 것이다. 네가 사채빚 40억이라 하였으니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너는 알 것이니 네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라. 공개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희 가족, 교회 목사, 교회 관계자, 친지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너의 사채빚이거나 너로 인한 사채빚으로 간주하겠다. 우리 가족이 의뢰한 금융원, 억의 사채를 쓴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자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너와 너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너로 인한 너와 관계된 사채에 재환이가 희생됐다고밖에 생각지 않는다. 또한 너는 너의 측근과 교회 목사, 교회 관계자들을 시켜 재환이의 빚을 갚아줬다. 사채빚이 78억 5천이다. 재환이로 인해 선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제일 피해자는 선희다라는 거짓을 보도와 네티즌에 흘렸고 그로 인해 재환이와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과 너희 측근, 일부 여론은 산자는 살아야 한다며 우리 가족은 죽이고 있고 인권보호라는 명목의 법이 아래 의혹이 있는 너를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동생을 잃은 우리 가족은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았다. 무엇이 법이며 정이며 진실인지 너와의 결혼을 막지 못한 울분과 후회로 내 자신을 용서치 못하여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생즉 속에서 7개월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건만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자칭 가여운 미망인임을 가장했던 너는 재환이를 잊고 모든 것을 털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꼬리를 내놓았으니 이제는 네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우선 네가 무슨 피해자인지 사실을 밝히겠다. 너는 결혼 전까지도 너의 부모의 사채빚을 갚으라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다. 그리고 재환이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너와 너의 식구들의 계획적인 결혼이었다. 그 증거로 너는 나의 부모님이 사주를 보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만 대답만 하고 끝까지 보내오지를 않아. 우리 가족은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가족 사항은 어떠한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너의 이름 생년월일도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몰랐다. 또한 기자회견 때 예물함은 양가에서 서로 생략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너와 너희 가족은 재환이에게서 모두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양가에서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고서는 재환이에게는 결혼식 당일 총 비용 1억 5,900여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너희는 돈이 없어 이틀 후 축의금에서 4,400만 원을 온라인으로 호텔 레시프에 송금했다. 이 모든 것은 2007.12월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호텔 레시프 지불 명세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 너와 너희 가족들의 교활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렇게 너와 너희 가족들은 처음부터 재환이를 이용하였고 결혼 전 재환이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소위 성직자라 칭하는 자의 거짓과 종교를 가진 자의 거짓 인터뷰로 인하여 재환이와 우리 가족은 돌팔매질을 당했다. 너희들은 사탄이다. 너희들은 우리 가족을 속이고 너는 빈몸으로 옷보따리 하나 만들고 시집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너를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특히 부모님과 미선이는 사랑하는 아들이 동생이 선택한 여자라고 너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너와 너희 가족은 잘 알 것이다. 부모님은 너와의 결혼을 인물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 고생을 해왔다는 너를 우리들 이상으로 아껴주셨고 미선이 역시 네가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하였다며 좋아했었다. 빈몸으로 시집을 왔어도 너는 재환이의 아내라는 것 하나에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고 시부모님 상에 숟가락 한 번 놓은 적이 없으며 하물며 너의 속옷조차 빨아본 적이 없거늘 무슨 시집살이를 했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며느리를 본 부모님들이야말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시고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우울증이 생기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너와 너의 가족에게 부모님과 미선이가 시집살이를 하셨건만 너는 측근들을 시켜 온갖 거짓과 비방을 일삼았다. 너와 너의 가족의 교활함과 위선과 거짓을 모르고 여론은 효자, 효녀라 하니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으시지 못하고 아들을 뺏기고 외로움과 쓸쓸함과 분노로 숨을 죽이고 눈물로 보내셨다. 못된 신우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너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 없는데 무슨 신우 노릇? 너는 결혼 전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빈몸으로 옷보따리 하나 들고 시집을 왔으니 그 또한 잃은 것이 없으며 결혼식 비용은 1/4만 축의금에서 지불하였으니 손해본 것이 없고 너의 명의 아파트를 5월 6일 담보로 2억 5천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당일 재환이의 명의 아파트 역시 담보로 3억 7천을 빌린 것을 알았고 보증인은 너였으니 이 또한 어디에 쓰였는지 네가 제일 잘 알리라 생각된다. 왜냐면 너는 절대로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또한 잃은 것이 없다. 남편을 잃었다. 너는 벌써 재환이를 잊었고 언젠가는 다시 시집을 갈 터인데 도대체 네가 무엇을 잃었고 무슨 피해자이며 희생양이라는 것이냐. 너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희생양을 잡아먹은 악마일 뿐이다. 우리 가족은 너와의 악연으로 인해 재환이를 잃었고 집안을 얻고 9월 8일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시간은 멈추어졌으며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너는 어머님과 나 그리고 여러 어른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재환이가 납치되었다는 말과 협박과 돈을 요구했다 하였고 8일 날 새벽 장례식장 가족실에서 조의금과 장례식 비용 계산 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온 너는 나의 손을 잡고 언니, 재환이를 죽인 사채업자들을 모두 잡아달라고 경찰과 검찰에 부탁했어요. 잡으면 모두 내 손으로 잡아 죽일 거야. 모두 죽일 거야 라고 했던 네가 경찰에서는 모두 부인하고 시사인 인터뷰에서는 사채업자의 협박을 시인했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채업자 체포 의뢰와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재환이를 죽인 사채업자를 모두 네 손으로 죽인다 하였으면서 경찰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였으니 너의 말대로 재환이가 사채업자의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죽음을 택하였다면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터인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그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이냐? 경찰 역시 증인이 있는 우리 가족의 말은 근거가 없다, 터무니없다, 거짓말이다라며 우리 가족을 비난하였고 사체에 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 하면서도 너와 너의 측근들의 말만 듣고 잔인하게 죽은 아이를 욕되게 하였고 가여운 미망인으로 너를 미화시켰다. 너는 왜 그토록 재환이를 자살로 묻어버리려 하느냐? 왜 경찰의 자살로 수사를 종결시키라 하였으냐? 너는 또한 경찰과 여론에 재환이가 5월부터 힘들어했다, 죽고 싶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아이가 힘들어했다면 왜 우리 가족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